자, 오늘은 교재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곱근과 실수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어떤 수의 제곱근,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을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자, 4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래서 플러스 2도 있었고 마이너스 2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건 제곱수예요. 제곱수 1. 1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1의 제곱근은 이렇게 2개. 또 4의 제곱근도 이렇게 2개. 자, 9 같은 경우, 자, 9는 3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요 9의 제곱근은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제곱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곱수가 아닌 2 같은 숫자.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했죠. 근호. 이렇게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자, 근데 0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0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두 번 곱하면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가 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다.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 없다.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자, 얘는 제곱근이에요. 어떤 수의 제곱근. 근데 제곱근모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제곱근 루트가 제곱근 근호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근모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곱근 어떤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근호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숫자들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른다 했죠. 근호를 제거할 수 없는 숫자들, 그런 숫자를 무리수. 그래서 우리 숫자 안에는 수는 실수가 존재하는 건데 이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직선이 바로 뭐냐? 이 실수 전체를 모아놓은 게 수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만들려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쫙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있었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무리수가 또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수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글로 다 연결되면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인 수직선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에요. 드디어. 근데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건 유리수 계산 방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유리수 계산할 때 보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자, 근호 안에 음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루트 얘하고 얘 곱해서 그냥 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호 있는 거 그냥 있나 보다 생각하고 곱셈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나눗셈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몇 개만 더 얘기를 하고 할까요?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고, 근호 바깥에 있는 건 근호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요. 그러면 2루트 5 곱하기 3루트 7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근호 바깥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것끼리.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유리수를 계산할 때 동류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문자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2a 곱하기 3b가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자 앞에 계수들끼리 곱했죠.
그 다음에 AB 이렇게 곱해서 써놨죠.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요 AB가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근호를 사용한 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2 곱하기 3에서 6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게 AB인데, 근호를 포함한 요 숫자들은 어떻게 계산한다? 근호 쓰고, 그 다음에 얘와 얘 곱셈으로 연결했으면 곱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1번에 있는 건 루트 5 곱하기 루트 6입니다. 그러면 루트, 자, 5 곱하기 6 해서 이렇게 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있는 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은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다 집어넣고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7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8분의 9 곱하기 루트 3분의 16. 얘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3분의 1, 8분의 9, 3분의 16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약분 처리되면 이렇게 약분을 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써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약분 처리해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쭉 곱하면 루트 2만 남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7번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5 루트 5 곱하기 2 루트 3. 자, 그럼 얘는 근호 바깥에 있는 거, 근호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계산.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 그래서 10 루트 15라고 계산하면 돼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12번에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분의 7 곱하기 4 루트 7분의 2는, 자, 일단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대표부호부터 먼저 찾으면 마이너스를 한 번 곱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자, 근호 바깥에 있는 거 2 곱하기 4 하면 8.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호 바깥에 있는 숫자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얘는 4였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8이겠죠.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약분 되면 루트 2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루트 2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근에 곱셈 나눗셈, 근호를 포함한 식에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제곱근 비호, 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근호 바깥에 있는 건 근호 바깥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나눗셈도 똑같아요. 단 나눗셈을 할 땐 나누기 뭐 돼 있으면은 나눗셈 바로 뒤에 있는 건 역수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에 있는 거 루트 2분의 루트 26.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약분해서 루트 13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약분하면 13이니까 루트 13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루트 6 나누기 루트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대로 쓰면 루트 6 곱하기로 고치고 2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하고 1을 곱하는 건 항상 그냥 어떤 수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약분 처리 또는 안에다 집어넣어서 약분 처리. 자,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7, 2. 따라서 루트 7분의 2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근호 밖에 있는 건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21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9 루트 10 나누기.
자, 3루트 2입니다. 얘는 그냥 풀어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9 나누기 3.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10 나누기 루트 2. 그러면 10 나누기 2는 5니까 루트 5.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분수꼴로 고치면 나눗셈 바로 뒤에 있는 놈이 분모가 되니까 3루트 2분의 앞에 있는 거 분자. 자, 그래서 약분 처리해서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갈게요. 루트 3분의 16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8. 자,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6 곱하기로 고치고 마이너스 8분의 15. 그러면 약분.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셈이 됐네요. 마이너스 루트 10. 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 근호를 포함한 식은 근호 바깥에 있는 숫자는 근호 바깥에 있는 숫자끼리, 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유리수 계산할 때 동류한 계산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지금 느낌이 오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뭐냐면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는 근호 안에다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죠. 뭐냐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2의 제곱. 그러면 근호 바깥에 있는 이 숫자도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2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루트 2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제곱하면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왜냐면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바깥으로 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2네요. 이러면 또 어떻게 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네. 근호 있는 곱셈은 얘 그냥 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찾아간다.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겠지. 루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에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우리 제곱순 빼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곱수는 근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2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이 잘 이해가 가야 돼요. 자,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숫자가 있으면 a 루트 b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해놓고 얘 제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a 제곱분의 b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얘만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루트 b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25번을 보면 루트 2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데 얘는 우리 제곱수만 확인할 겁니다. 2가 2개 있는 거에 2 곱하기 3이었구나. 그러면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다 그냥 써두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여기서 제곱수가 되는 것만 찾아가라고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6이죠. 그러면 2는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서 2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근호 바깥으로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곱수 까먹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제곱수. 제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가 이제 제곱수인데 1 있죠.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4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9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16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25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
36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 49 얘는 7. 그 다음에 64는 8, 81은 9,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제곱. 그 다음에 121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1의 제곱. 144 플러스 마이너스 12의 제곱. 169 플러스 마이너스 13의 제곱. 196 플러스 마이너스 14의 제곱. 225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제곱. 256 플러스 마이너스 16의 제곱.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요 정도까지만. 근데 이제 뭐 289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7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1부터 10까지의 제곱은 그러니까 좀 제곱수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 그게 이제 11의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17의 제곱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 마이너스 루트 80. 이제 조금 빨라야 돼요. 뭐냐면 소인수분해 하는데 이걸 짝수야 그래서 2로 나눠야지. 얘 2로 나니까 40이네. 또 2로 나눠야지. 그럼 20이네. 또 2로 나눠야지. 10이네. 또 2로 나눠야지. 5네. 얘는 이 4개에다가 5 하나 있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4개가 있고 5 하나 있네. 그러면 이 4개라는 건 우리 제곱으로 표현해서 빼볼 거니까 이 4개라고 하는 건 이 2개를 제곱한 거에다 5네. 그럼 이 2개라고 하는 건 4죠, 4. 결국에는 얘는 4가 빠져나오고 루트 5.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5죠. 요게 나중에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얘가 16 곱하기 5였구나. 16은 4의 제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빨리 될 겁니다. 그게 빨리 될 때까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마이너스 4 루트 5입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근호 바깥에 있는 부호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분수꼴도 똑같습니다. 31번을 보면 49분의 루트 49분의 5. 그럼 49는 7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루트 5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제곱수는 근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로 나와 있을 때 좀 조심해서 잘하세요. 소수로 나와 있을 때 마이너스 루트 0.17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건데 소수를 분수로 고친 다음에 빼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해놓고 제곱수를 빼낼 수 있다 했으니까. 자, 얘 일단 보면은 소수점 밑에 2개가 있죠. 그러면 100분의 17이 되는 거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는 그대로 쓰고 10으로 빠져나오고 분자는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를 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은 분수로 표현하는 게 편할까요? 라는 건데 이런 거지 뭐. 0점 어쩌고 그래서 소수점 밑에 한 자리다 라고 하면 10분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소수점 밑에 2자리였다 라고 하면 100분의 이렇게 되겠죠. 결국엔 뭐냐면 소수점 밑에 몇 자리까지가 분모의 동그라미 숫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내는 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근호 바깥에 있는 걸 근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계속 나온 겁니다. 35페이지를 보면 35페이지가 아니라 27페이지에 35번이구나. 자, 35번을 보면 2 루트 2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루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2의 제곱으로 대신에 들어올 땐 제곱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여기는 루트 8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는 곱셈이 생략돼 있는 숫자예요. 곱셈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냐면 2 곱하기 루트 2예요. 2 곱하기 루트 2.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숫자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곱셈은 근호가 있는 곱셈은 그냥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근호 바깥으로 빼내는 거. 그 다음에 근호 바깥에 있는 숫자는 근호 안에 집어넣는 거. 이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편해지겠죠. 자, 그러면 39번에 있는 거 볼게요. 마이너스 6 루트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자, 6의 제곱인 36으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곱하기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60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표현 방식이 되겠죠. 자, 얘는 2. 그럼 요거는 5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근호가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25였고 얘는 2였구나. 그래서 루트 25분의 2였다. 루트 자꾸 얘기하는데 루트는 제곱근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제곱근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가 영어로 루트거든. 그래서 요거 읽을 땐 뭐 제곱근 25분의 2라고 읽어도 되는 거고 루트 25분의 2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가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8. 그럼 얘는 마이너스 9의 제곱 81분의 8.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이 무리수라는 거거든요. 근호가 있는 거.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계산이 잘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제곱근 표라는 게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제곱근 표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럼 그건 뭐냐면 루트 2는 어떤 숫자다, 루트 3은 어떤 숫자다. 근데 전부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쭉 소수점 몇 자까지 계속 써 있는 숫자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쓰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게 뭐 루트 2라고 하는 거 얘는 1.414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대. 그래서 얘를 보통 옛날에는 외웠었거든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보통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넷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1.41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2는 1.414다 이런 식으로 뒤에 제곱근표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제곱근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몇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용해서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이제 49번부터 52번까지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얘를 한번 일일이 한번 써볼까요? 46, 47, 48, 49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804 이거 다 쓰면 그러겠다. 이제 쓰자. 6.812 6.819 그 다음에 6.826 그 다음에 6.877 그리고 6.885 6.892 6.899 그 다음에 6.950 6.957 6.964 6.971 7.021 그 다음에 7.029 7.036 7.043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제곱근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숫자. 그래서 46.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제곱근이 이렇게 있는데 46.3의 값은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다 전부 다 보면 어떤 거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되어 있죠. 요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거, 우리 소수 쓸 때요, 맨 끝에 0이 있으면 0은 지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0.695라고 쓰면 되는데 왜 6.95라고 쓰면 되는데 왜 6.950이라고 써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 0을 써줬다는 얘기는 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곱근표에서 루트 49.5를 찾아라 그러면 49.5 그래서 49에서 이렇게 오고 5에서 온 요놈 요게 바로 뭐랑 똑같다? 루트 49.5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문제에서 보면 자, 루트 47.5래요. 그러면 47.5 여기서 만나죠. 따라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7.5였다는 거예요. 루트 47.5는 6.892였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6.3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6.3이라고 하는 애는 6.804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48.4 자 48.4 요거죠. 그러면 루트 48.4는 6.957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9.6 루트 49.6 그러면 여기 7.043입니다. 라고 우리가 제곱근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반올림한 숫자예요. 반올림한 숫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반올림한 숫자로 제곱근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이 29쪽을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잘 이해해야 돼. 내가 한 부분만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3번부터 66번에 있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루트 9.51 얘는 3.084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95.1은 뭐로 계산하냐 9.752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이 숫자였고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이 숫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계산을 하래. 루트 951 그 다음에 루트 9510 자, 루트 0.951 그 다음에 루트 0.0951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 9.51이나 95.1을 이용해서 얘를 뭔가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며. 제곱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얘 또는 얘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엔 또 보면 951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똑같은 모양이야. 951 그러면 얘도 951 뭔가 얘들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여기부터 볼까요? 95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제곱수로 빼내야 되니까
각 자리가 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거 쓰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9.51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9.51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냥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9510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9.51로 쓰면 9.51 곱하기 자, 1000의 자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맨 앞에 있는 거에다 1, 그 다음에 빵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9.51 곱하기 100이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얘는 빵 3개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빼내려면 제곱수만 필요하지. 근데 이게 세제곱이잖아. 동그라미가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제곱수로 표현하려면 동그라미 2개 있는 부분까지 잘라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95.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를 2개씩 끊어서 보는 거예요. 2개씩 끊어서. 자, 무슨 얘기냐? 맨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자연수겠죠? 0이 아닌 숫자. 자, 이렇게들 돼 있대.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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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면 여기까지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의 제곱이라고.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2개씩 끊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별에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었으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죠? 지금 하는 말이 이해 갔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수점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0.00 뭐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은 우리 동그라미 2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 3개씩이나 있네. 그러면 얘는 1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소수로 돼 있을 때도 0.빵빵빵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소수점 뒤에서부터 동그라미 세는 거야. 2개씩 끊어가면 돼요. 2개씩 끊어가면. 자,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쓰면 어떤 말이냐면 루트. 자, 동그라미 2개 이렇게 2개씩 끊어간다 그랬어요. 2개씩. 얘는 그러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해도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이렇게 끊을 수 있죠. 그러면 9.51 곱하기 10의 제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끊었을까? 하나, 둘인데 그러면 얘는 0.951 곱하기 10의 4제곱이었는데 여기 0.951 없잖아. 얘들을 써먹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까지 끊으니까 95.1은 있죠. 그래서 95.1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면 얘는 자 끊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끊을 수 있죠. 95.1 나오네. 그러면 95.1 곱하기 0.01이었던 거예요. 그럼 0.01은 0.1의 제곱이죠.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면 얘를 분수로 아예 보세요. 분수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분의 95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수점 이 2개 끊으면 돼요. 2개 띵띵 2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951이 된 거야. 10분의 951. 그러면 얘는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지금 하는 말 이해 갔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까지 끊으면 9.51 나오지. 9.51 써먹을 수 있죠. 그러면 소수점 밑에 2개. 그러면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9.51이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10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곱하기 요거죠. 예.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30.84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얘도 10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95.1이면 얘예요. 9.752 그래서 얘는 97.5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10분의 1의 제곱은 빠져나오면 10분의 1이죠. 곱하기 95.1에 9.752.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수점 하나가 더 생겨야 되잖아. 0.9752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9.51이니까 얘 3.084. 그러면 소점 하나 더 생겨야 되니까 0.308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쓰려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2개 끊었어. 아, 그럼 10이 빠져나오겠네. 그리고 9.51이네. 아, 9.51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는구나. 30.84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개 끊었어. 95.1에 10의 제곱 10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10을 곱하면 97.52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고. 자, 얘가 딱 여기다 소수점 기준으로 2번 갔어요. 그러면 소수점이 하나 더 생기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95.1이 있는데 여기에 소수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0.975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9.51인데 소수점이 하나 더 생기면 되죠. 그래서 여기 0.3084구나.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지금 한 거.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연습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란 말이 나와요. 분모의 유리화는 뭐냐면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걔를 유리수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수 계산을 할 때, 분수를 계산할 때 보면은 분모를 어떻게 해서 통분해서 계산하죠. 근데 무리수를 통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통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모를 유리수로 고친 다음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를 유리화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모에 있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똑같은 걸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면 약분 처리하는 거, 통분하는 거. 그럴 때 보면 우리 유리수, 약분한다?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약분수로 만들어갈 때, 그게 아니라 통분한다? 어떤 두 분수를 통분한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들을 곱해갔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67번을 보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유리화하냐? 그러면 루트 2. 근호를 없애버리려면 제곱수가 되면 없어진다며.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풀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모에다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루트 2. 이렇게 유리화를 해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갔으면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된다며. 그럼 이렇게 곱할 수 있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근호가 있는 애들의 곱셈은 얘들끼리 곱해서 쓰는 거죠. 그럼 2를 곱하니까 2의 제곱분에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근호가 풀리잖아. 이게 유리합니다. 분모에 근호가 있는 숫자, 다시 말하면 제곱근, 루트가 있는 거를 제곱근이 없는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럼 69번을 보면 루트 6분의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루트 6을 곱하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6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6하고 3은 약분이 되네요.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는 바깥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으면 돼요. 어떤 거냐? 얘는 유리화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약분을 하고 싶어. 어떤 거냐면 루트 6이라고 하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얘는 3이야?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써도 되죠. 왜냐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약분 처리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다가 루트 2 곱하고 여기다 루트 1을 곱하면 이제 유리화할 수 있겠죠. 2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말은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계산을 빨리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72번으로 갈게요. 루트 3분의 루트 7이다. 그러면 여기 다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이제 좀 빨리 갈 거예요. 루트 3을 곱했어?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나오거든요. 여기다 루트 3을 곱했어? 그럼 루트 21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렇게 빨리 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75번 볼게요. 루트 15분의 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15 곱하면 15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다도 15 곱해야 되죠. 걔는 못 빠져나왔지 지금. 그래서 15분의 루트 30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계속 해봅시다. 자, 2 루트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루트 2만 곱해주면 유리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2 있었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도 2로 빠져나오지.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니까 4분의 3루트2 이렇게 유리화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80번에 있는 거. 그러면 2 루트 10분의 루트 3. 자, 얘도 똑같이. 루트 10 곱하고 루트 10 곱하면 되지. 그러면 2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20분의 여기다 루트 10 곱하면 루트 30. 그래서 20분의 루트 30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나와야 돼요. 계산이 이제. 자, 43번으로 갈게요. 43번. 그러면 자, 루트 45분의 루트 2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냥 루트 45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45고 얘는 루트 90이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야. 왜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냐? 45분의 얘는 9 곱하기 10이잖아. 9는 3의 제곱이죠.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제곱수니까. 그러면 얘는 3루트 10이거든. 약분해야 되네요. 항상 기하분수를 고쳐서 써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얘는 15분의 루트 10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겠지. 자, 루트 45라고 하는 숫자는 9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9는 3의 제곱 곱하기 5였다는 얘기고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 3 빠져나오네. 그리고 루트 5, 루트 2가 있네. 이제 얘를 유리화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하면 되네요.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면 5가 빠져나와서 3 곱하기 5에서 15가 되고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게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나? 그걸 잘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1학년 때 했던 소인수분해라는 게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빨리빨리 여기 안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습을 잘해야 돼. 그걸. 자, 그러면 86번으로 갈게요. 2 루트 2 나누기 5 루트 5. 그러면 얘는 분수꼴로 고치면
5 루트 5분의 2 루트 2잖아요. 유리화라는 얘기지 뭐 결국에는. 아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루트 5를 곱했어. 5 곱하기 5니까 25분의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면 2 루트 10. 아 그래서 얘는 25분의 2 루트 10이에요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이 돼 있을 때 분모 분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89번으로 갈게요. 89번 보면 루트 3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2분의 1. 자 좀 빨리 할게요. 나눗셈이니까 곱하기로 지고역수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되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네요? 그러면 2잖아. 그러면 2하고 약분이 되는 거지. 결국엔 이게 뭐야? 루트 3분의 1이래요. 자, 유리화하면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3분의 루트 3이구나. 그래서 89번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한 거예요. 유리화도 결국에는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리화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 분모에 제곱근이 있는 숫자가 있을 때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분모를 제곱수 형태로 루트 안을 제곱수 형태로 고쳐가지고 빼내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덧셈 뺄셈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를 제곱근표에서 찾으면 얘는 1.414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곱근표에서 찾으면 1.732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이런 게 있대. 이거 계산해버려. 응? 그러면 어떤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 더해야지. 얘 더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왜냐하면 이런 거야. 루트 2는 1.414라는 숫자고요. 루트 3은 1.7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따로 정해지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되냐? 얘는 1.414라는 놈을 루트 2라고 표현한 거니까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숫자지 지금. 그러면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내가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2A 플러스 3B예요. 자, 근데 우리 유리수 계산할 때 1차식 계산할 때 보면 문자가 달라. 그럼 동류항이 아니었잖아. 동류항이 아닌 것끼리 계산이 불가능하죠. 아, 이 표현을 보니까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근호를 포함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지만 동류항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근호 안에 루트 2 루트 2 똑같네. 얘들이 동류항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얘 루트 3 루트 3 똑같네. 얘들끼리 동류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동류항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자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그냥 썼었죠. 그러니까 얘들은 문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앞에 개수 2, 얘 앞에 개수 1이잖아요. 그럼 2 더하기 1은 3 그리고 루트 2. 그 다음에 얘 앞에 개수 3, 얘 앞에 개수 마이너스 1. 그래서 3 빼기 1 하니까 2 그리고 루트 3.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이에요.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은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것끼리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류항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90번에 있는 거 보면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입니다. 아, 똑같죠? 그러면 루트 2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기 더해서 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 혹시 이해 안 가요? 아직도? 이해 안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루트 2라는 걸 내가 1.414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숫자지. 얘는 곱셈으로 연결되는 거, 곱셈으로 연결되는 거죠. 2 곱하기 1.414 더하기 3 곱하기 1.414예요. 자, 근데 우리 분배 법칙에서 똑같은 거 있으면 묶어서 빼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들은 2 더하기 3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5 곱하기 1.414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숫자가 돼요? 5 루트 2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94번으로 보면 3 루트 7 더하기 6 루트 7 더하기 루트 7 루트 7 루트 7 루트 7 똑같네요. 루트 7 빼냈어요. 그럼 계수끼리 더합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 그러면 10 그래서 10 루트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45번에 있는 거 4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그러면 얘도 루트 2 루트 2 똑같죠? 4 빼기 3 하면 1. 1은 곱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루트 2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에 있는 거 마이너스 8 루트 7 마이너스 3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7은 자, 루트 7 루트 7 루트 7 똑같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3 그래서 마이너스 13 루트 7이구나 라고 계산이 되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 하는 거 잘 이해 가길 바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좀 더 나갈까? 잠깐만요. 페이지가 애매하게 남았는데 2페이지 합시다. 2페이지 앞으로. 자, 금방 끝나요. 자, 102번 보면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6 마이너스 8 루트 6 그러면 루트 6 루트 6 루트 6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9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루트 6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105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0 플러스 3분의 루트 10이에요. 그러면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 똑같죠. 그 다음에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12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12분의 12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가 되려면 3 곱했죠. 그럼 3 곱해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있죠. 자, 얘는 4 곱했겠죠. 그럼 위에도 4 곱해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1 루트 10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마이너스 12분의 11 루트 10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앞에 계수들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106번으로 갈게요. 106번. 자, 106번 보면 5 루트 2 더하기 6 루트 3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한다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앞에 계수는 5 빼기 1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근호 앞에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동류항이죠. 그럼 루트 3. 그 다음에 6 빼기 4니까 플러스 2. 그래서 4 루트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말 이해가죠? 동류항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럼 111번을 보면 4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6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루트 10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도 루트 10 루트 10 루트 5 루트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루트 5 있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A, B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아, 루트 5 있는 놈들이 있고 루트 10 있는 놈들이 있구나. 근데 그 앞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루트 5 앞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루트 10 앞에는 4하고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8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10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길 바래요. 자, 마지막 한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근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없는 경우였어요. 근데 루트 안에 제곱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112번을 보면 루트 8 플러스 루트 72래. 이거 딱 보니까 선생님 얘는 동류항 아닌데요?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치, 딱 보면 계산이 안 되지. 그런데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야. 2가 빠져나올 거야.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2야. 얘 또 6 빠져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천천히 해보면 8은 2 세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72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8 곱하기 9. 8은 2의 제곱 곱하기 2. 9는 3의 제곱이에요. 근데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을 곱하면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거야. 얘는 36 곱하기 2라는 숫자잖아. 36 곱하기 2. 36은 6의 제곱이고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제곱수 빼낼 수 있대요. 2 루트 2 더하기 6 루트 2네요. 아, 얘들 동류항이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8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에 숫자를 딱 보고 아, 얘가 소인수 분해해서 제곱수가 나오겠나? 그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빼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동류항 처리가 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루트 안의 숫자가 같은가 다른가 비교해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117번으로 갈게요. 117번 루트 108 마이너스 12 플러스 75입니다. 자, 108이라고 하는 숫자는 36 곱하기 3이죠. 36 곱하기 3. 그러면 36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숫자예요, 앞에는.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3이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얘는 2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정리하면 6을 빠져나올 수 있네요. 2 빠져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5 빠져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3, 루트 3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6 빼기 2 더하기 5가 되니까 9겠죠. 그래서 9 루트 5.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서 제곱수를 빼낼 수 있나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들이 어떤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졌나, 다시 말하면 소인수분해, 이게 빨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18번으로 갈게요. 자, 118번을 보면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라고? 우리 유리화라는 걸 해봤잖아. 유리화. 그러면 얘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은 유리화가 될 거 아니에요. 루트 2 곱하면 2 루트 2죠. 루트 2가 똑같네 이제. 그러면 결국엔 얘도 뭐가 된다?
똑같은 숫자들 동류항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루트 2. 그럼 그 앞에 계수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루트 2 앞에 뭐가 있는 거야? 2분의 6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5가 있구나. 그래서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계수 형태로. 아니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가 똑같은 놈인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동류항 처리될 수 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할게요. 122번. 루트 18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루트 8 플러스 6 루트 2. 자, 얘 유리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근호 안에 있는 거 빼낼 수 있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근데 일단 3의 제곱 곱하기 2죠. 9 곱하기 2니까. 그럼 3을 빼낼 수 있지. 마이너스 4분의 8은 2를 3번 곱한 거.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은 2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해요. 아, 이거 약분되네요. 그러면 유리화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여기다 루트 2 곱하고 여기도 루트 2 곱하겠네. 그럼 2분의 2 루트 2 빼기. 이게 약분되겠네요. 2분의 루트 2 더하기 6 루트 2가 되는 거죠. 얘 약분돼서 지워져 버리지.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구나. 루트 2, 루트 2, 루트 2. 얘들은 동류항 처리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고요. 계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얘는 7이니까 1하고 6도 하면 그럼 2분의 14. 2분의 14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3이죠. 2분의 13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고 2분의 13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얘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지금 유리화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루트 2분의 2라고 하는 숫자는 얘는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여기 루트 2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안 돼도 여기까지 안 가도 물론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잘 숙달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오늘 한 내용이 뭐냐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한 건데 결국엔 뭐랑 똑같냐 하면 이거 우리 처음에 중학교 들어와서 문자가 있는 식을 계산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했었잖아요. 동류항끼리. 그래서 그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식이랑 비슷하게 풀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숫자는 근호 안에 집어넣을 땐 제곱해서 집어넣는구나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가 있는 분모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선 분모가 유리수가 돼야지 계산을 하게 될 테니까 유리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유리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곱근을 풀기 위해서 제곱수가 되게 곱셈을 해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문자라고 생각하고 같은 놈은 동류항 처리한다. 그러면 같은 놈은 동류항 처리한다는 얘기 계수끼리 계산해서 쓴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루트 안에 2하고 루트 안에 3 따로 있는 놈이면 얘들은 계산을 못하겠죠. 그리고 제곱근 안에,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제곱수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소인수분해를 해서 제곱수가 있다. 그러면 바깥으로 빼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만 숙달이 되면 결국에는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 무리수 계산하는 것도 유리수 계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구나. 첫 번째 그게 이제 생각이 들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제곱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야지 근호와 바깥으로 빼내든가 안으로 집어넣든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